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단기 합격법 3편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 5편에 걸쳐서 이제 영상이 준비가 돼 있고, 오늘 이제 단기 합격법 테크트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공부하시던 어떤 순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편하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시죠.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게 어떤 전공법 공부 테크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수기 수집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합격 수기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한 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읽는 방식,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 점검 출력하고 다시 또 암기하고, 이때부터 회독법을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암기한 요 이후에 합격까지, 합격을 꼭 마지막 목표로 넣어두셔야 돼요. 그다음 모드를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평소에 공부하시던 것과 시험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맞춰줘야만 내가 평소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공법 테크트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단기 합격법 테크트리는 조금 달라요. 근데 결론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일단 시험 공부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험 공부는 가장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라는 거는 그냥 합격을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 원하는 시험을 합격하는 거, 이게 시험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겠죠. 근데 합격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커트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가고 싶다. 근데 그 대학이 전체적으로 3개를 틀려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3개를 뺀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친다가 목표가 되면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돼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목표가 뚜렷해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없다는 건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합격 커트라인을 어떻게 이제 넘느냐, 합격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최소점보다 높게만 받으면 되겠죠. 내가 3개를 틀려도 되는 상황이면 2개까지 틀리는 거를 목표로 한다. 나머지는 다 맞힌다. 이런 게 목표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75점 이상만 평균을 넘는다 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으면,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 72점이다. 이럴 때는 76.7점, 뭐 이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되겠죠. 100점을 받기 위한, 만점을 받기 위한 공부랑은 전혀 다르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소점, 방금 합격은 최소점을 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개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최소점이라는 거는 통계 확률상 조금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나 맞히는, 아주 쉬운 문제를 맞히는 게 최소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 생각은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맞힌다. 그걸 내가 틀렸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 물론 수능처럼 아주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도 있지만은 그 시험조차도 일단 기본 점수부터 받아놓고 이후에 어떤 준킬러, 킬러 문항들을 내가 다 맞히면서 점수를 높게 맞추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한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고 전환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최소점은 방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먼저 통계 확률상 자주 나오는 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바로 이거는 기출문제 확인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급공무원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막 신석기, 구석기 이런 석기 시대부터 쭉 공부를 하시지만, 실제 최근 5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 이상은 조선시대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현대라든지 선사시대, 이렇게 요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나름의 순서가 있어야 돼요. 체계를 맞춰서 쓰는 책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공부 순서도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집합과 명제는 되게 잘하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들은 시험에 뭐가 자주 나오는지 그런 통계 자체를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꼭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누구나 맞히는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마다 정답률을 조금 적어주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문제집이면
그걸 확인하면 되지만 통상은 내가 일반적인 공부를 끝낸 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보통은 쉬운 문제고 아니면 못 푸는 문제다. 지금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공 분야 같은 거는 논문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가 어디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너무 복잡하고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고 전환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맞히는 기본 문제는 맞춰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점 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기본 문제를 숙지하면은 내가 누구나 맞히고 자주 나오는 거는 모두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최소점 이상을 받아야만 그 점수를 보다 높게 받아야만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부터 기본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아, 뭔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맨날 나오는 것들 맞춰야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하는 걸 확인한 후에 내가 기본서를 읽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넓은 범위로 지식이 커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험에 안 나온 애들은 또 제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보통 기본서를 읽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간 과정.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해서 통계상 뭐가 자주 나오는지 확인할 것. 그 중에 기본 문제는 반드시 숙지를 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읽으면서 관련된 지식을 조금 살찌울 것. 요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가 도식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했었던 혹시 제가 원리들 기억나시나요? 보통은 일반식으로 했던 거죠. 지식을 구축하고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에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남긴다. 이게 전공법적인 테크트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결국에 지식을 읽는 과정이 기본서를 책을 읽는 거 교재를 그죠? 문제 풀고 해설을 확인하면 지식이 딱 정제가 되죠. 시험에 나오는 요거밖에 없네. 해설을 통해서 내가 교과서 중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하나 힌트를 딱 얻으셨나요? 공부는 그럼 어떤 순으로 하면 제일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3번부터 처음에 먼저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법 테크트리는 이렇게 원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 해설이라는 건 책의 일부를 해설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되게 빨리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단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교과서랑 문제집 해설 차이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문제집에는 보니까 교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번이 그냥 제가 여긴 적진 않은데 A, B, C, D, E 아니면 1, 2, 3, 4, 5번 단락이 있다. 이렇게 총 5개니까. 근데 여기서 보통 문제 같은 경우는 이 1번 단락이 16번에 나오고 그다음 2번, 3번 단락이 문제 4번에 나오고 5번 단락이 27번. 이게 순서가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 해설을 봐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지식이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문제집 해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앞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은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네 번째 단락도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 빈도, 뭐가 좀 자주 나오는구나. 1번 단락이 많이 나왔어. 5번 단락은 그 다음 많이 나오네. 3번 단락은 좀 덜 중요한가 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제 범위. 2번, 4번 단락은 아예 안 나왔죠. 그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마친다. 공부를 처음 해설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러면 쉬운 거지만 모르겠다. 이러면 조금 어렵다. 이런 주관적인 난이도 정도는 일단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시험에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도 지식을 이룬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문제집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률을 가지고 한번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들어보시면은 이제 변호사님 기출문제랑 그다음 모의고사 어떤 문제지, 학원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다뤄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50%를 넘는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만 보시면 돼요. 기출만. 모의고사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네.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걸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합격률 50% 넘는 거는 두 명이 치면 한 명이 붙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기출만 완벽하게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합격률이 근데 50%를 넘는 시험, 50%보다 낮은 시험들 있죠. 이 낮은 시험들 1%로 가는. 1에서 54일 텐데, 그죠? 0은 없을 테니까. 그것들은 기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좀 다뤄주셔야 내가 상대적으로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건 항상 상대적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불안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푸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좀 상대적인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공부할 범위를 정하면 된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1번이 바로 정답이 떠버렸는데 처음에 교재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해설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출문제 해설을 바로 보면 되겠죠. 왜? 그게 책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모의문제, 이거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죠. 이번 모의문제 해설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다. 지식을 얼마만큼 늘리고 싶은지 난이도에 따라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뭐 한다? 기본서 또는 교재를 읽는다. 교과서를 읽는다. 일반적인 공부 순서는 1, 2, 3번이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주시면 훨씬 공부가 쉬워진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 원리 같은 걸 빼고 그냥 꼼수공법이라고도 올려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패턴 공부법이라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도 되게 정수들을 많이 제가 소개를 해뒀어요. 근데 오늘 원리를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원래 봤던 그 테크트리 기억나시죠? 계획, 친밀, 이해, 암기, 출력, 점검, 환경. 요걸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기 합격법 테크트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은 먼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셔야겠죠, 그죠? 기출문제 해설 읽고 모의문제 해설 읽는 이 방식이 어디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전체가 인풋이죠. 기본서 읽는 건 당연히 인풋일 거고,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 친밀, 암기, 출력이 돼야겠죠, 그죠? 읽으면서 내가 친해지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근데 이건 해설 일부기 때문에 이해 자체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강의라든지 책을 안 보시면. 그래서 기본서의 이해 단계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는 지식을 그냥 여기서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 알아두고 기본서를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점검도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원리가 구성이 전체적으로 되고, 이게 구슬을 만들어 놓고 실을 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뭐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걸 읽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아니, 강의 듣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는 얘들이 더 훨씬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조금 배분을, 시간을 또 잘못 배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합격 테크트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글씨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회색 글씨는 생략해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뭘 한다? 기출문제 중 해설로 먼저 인풋을 한다, 입력을 한다. 이게 뭐 이제 답치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공부법이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난이도에 따라. 그 다음 기본서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그 50% 정도 되는 시험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면허 시험 있죠. 거기서 기본서 읽는 분들 계신가요? 보통 문제집 풀고 끝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도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는 읽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해서 안 되는 게 점검하고 출력하는 거. 문제집을 선택했든 기본서를 선택했든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출력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이제 암기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칼리브레이션 모두 조정을 해주시고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전공법 테크트리랑 달라졌냐면 바로 문제집 해설을 뒷부분에 있던 문제집 해설과 기본서 읽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그냥 순서만 바뀌면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원리를 많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원리 설명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목적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이 공부법을 쓰면 어떤 식으로 내가 성과를 거두겠다, 그런 게 명확해야만 효과도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합격에 다가가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공부에 좀 발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테크트리 설명 이렇게 3편으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단기 합격법 이제 4편, 5편이 남았죠. 그래서 거기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된 책을 보면은 왜 시험 공부가 안 되는지, 심하게 말하면 왜 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